안녕하세요.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. 체중 조절에 관한 두 번째 영상, 삼위일체, 식이, 운동, 치료 중에 오늘 제일 중요한 식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체중 조절 해야겠다.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. 내가 좋아하는 걸 못 먹게 생겼네.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지금까지 체중 조절하면은요, 칼로리 개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. 과도한 칼로리, 내 지금 체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량에 맞는 기초 대사량 그 이상의 열량을 섭취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. 그게 바로 GI 수치입니다.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하는데요.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우리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에요. GI 지수는 당뇨 환자들의 식이나 혈당 조절을 위해서 발견하고 연구된 개념인데요.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우리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는지 수치로, 지수로 비교를 한 것입니다. 설탕을 100이라고 했을 때 다른 음식물들이 얼마나 이 혈당을 변화시키는지를 보는 건데요. 같은 칼로리라고 했을 때도 그 GI 수치가 상당히 다른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유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우리 기초 대사량 위에, 기준 혈당 위에 남는 혈당은 모두 지방의 형태. 처음에는 이제 다른 중간 물질로 바꿨다가 그것보다도 더 남는 혈당은 전부 잡아서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죠. 한꺼번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음식들은 체중 조절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.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그냥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. 혈당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유사한 일정한 혈중 농도를, 혈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찾아보자 해서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도입된 개념이 바로 GI 지수입니다.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하는데요. 어떤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고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되면서 이게 글리코겐이나 지방으로 저장되는 이런 과정을 GI 수치가 낮은 음식들은 거치지 않고 오랫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서 저장되는 것 없이 중간에 간식이라든지 그 다음 식사를 폭식할 일도 없는 이런 건강한 식사를 GI 수치 낮은 음식들이 이루어낼 수가 있거든요.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GI 수치가 높을 수 있고 낮을 수가 있습니다. 그 예를 들어볼게요. 첫 번째 예로 들면 쌀이에요. 쌀이 흰쌀, 하얗게 도정된 흰쌀밥, 현미쌀, 그러니까 도정을 덜 해서 약간 거친 탄수화물이죠. 이 현미쌀의 GI 지수를 보면요, 약 한 30% 정도 차이가 납니다. 100g당 킬로칼로리는 같은데 현미와 백미, 흰쌀의 GI 수치가 다르니까 우리는 뭘 섭취해야 됩니까? GI 수치가 낮은 현미를 선택해야겠죠. 밀도 마찬가지예요. 하얀 식빵과 호밀빵과 칼로리는 같은데 GI 수치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. 여기서 우리가 언뜻 알 수 있죠. GI 수치가 낮은 음식은 맛없는 음식이구나, 소화 안 되는 음식이구나. 맞아요. 이것을 체중 조절에 이용하는 겁니다. 소화가 덜 된다는 것은 한꺼번에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천천히 분해되면서 저장되는 부분 없이 오랫동안 배부르고, 그러니까 간식을 덜 하게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이 GI 수치가 낮은 음식들입니다. 우리가 또 체중 조절을 한다고 그러면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밀가루, 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. 이것도 딱히 맞는 거는 아니에요. 말린 스파게티를 끓여가지고 올리브 오일에다 마늘 이렇게 한 것을 알리오 올리오라고 하죠.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건강한 식사예요.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 그러면 샐러드 이만큼, 그리고 알리오 올리오로 담백하게 조리한 면, 이렇게 식사하면 이 역시 굉장히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, 살찌지 않는 음식이 되는 거죠.
우리가 생각하는 잔치국수 같은 것을 곱빼기 이상으로 먹는다든지 이렇지만 않으면 건강한 면도 체중 조절할 때 얼마든지 섭취할 수가 있고요.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라면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. 그것 또한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. 튀김면이 아닌 건면, 말린 면이 있어요. 말린 면에 스프를 조금 덜 넣고 국물을 다 마시지 않는 것, 이렇게 해도 다이어트 하는 과정에, 체중 조절하는 과정에도 라면도 섭취는 가능합니다. 바람직하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나는 라면 없이는 일주일도 못 견디겠어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이거는 참는 거잖아요. 참지 말고 바꾸자. 내가 정말 기름에 튀기고 스프 다 넣어가지고 짜게 국물까지 다 마셨다면 겉면으로 바꾸고 스프 조금 덜 넣고 국물을 남기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라면을 한두 번씩 이렇게 즐길 수도 있다. 시기의 어떤 변화.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, 체중 조절을 해야겠다 할 때 먹는 양을 줄이지 마시고 탄수화물을 좀 줄여주고 단백질과 식이섬유 양을 늘려주면 됩니다. 탄수화물 줄인 만큼 늘려주거나 그 이상 늘려줘도 돼요. 그러면 배는 여전히 부르게 됐죠. 양을 줄이지 않고 그 비율만 조절해 주니까 이게 참지 말고 바꾸라는 모토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. 굶거나 양을 줄이지 말고 비율을 바꿔서, 참지 말고 바꾸라, 비율을 바꿔서 식사를 하면 배도 고프지 않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오히려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, 단백질, 식이섬유를 기존보다 더 많이 드시고 기존에 먹던 탄수화물 양을 줄여주면 건강한 식사를 통한 건강한 체중 조절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첫 시간에 체중 조절의 대전제, 삼위일체 그 첫 번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첫 번째 영상이나 지금 두 번째 영상 모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, 댓글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요,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고맙습니다.